만약에 이 부분의 에너지적인 부분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네. 저는 오히려 포트를 이제 뭐 풍력이랑 태양광 그리고 다각화. 네, 네. 다각화를 해서 이제 비중을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네. 오히려 원전 쪽이 먼저 부각이 되고 만약에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고 시세가 하면 먼저 나온다면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일단 정리를 하고 네. 오히려 그 이제 다음에 갈 신재생 나머지 이 부분에 조금 더 포트에 비중을 좀 추가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이어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방송됩니다. 세계 경제 이미 슬로우플레이션에 빠졌다. 요즘 국제유가가 무섭도록 치솟고 있습니다. 보통 유가가 오르는 건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가격이 오르거나 또 하나는 이 공급 쪽 문제로 물량이 부족해져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의 유가 급등은 후자죠. 이 우크라이나 사태, 거기다가 또 코로나19로 공급망이 깨진 데다가 산유국들은요, 탄소 중립을 앞두고 저마다 원유 생산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과거 경험상 이렇게 공급적인 이유로 국제유가가 올랐을 땐 항상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경기는 침체, 불황인데 물가만 계속 오르는 현상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직전에 나오는 현상을 슬로우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만 물가는 오르면서 경제는 서서히 저성장의 늪으로 빠진다는 거죠. 자, 현재 우리는 물론이고요, 세계가 이미 슬로우플레이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핵심은 바로 유가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국제유가 떨어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가 하락, 이 세계적인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3월 10일 목돈연구소는 이 곡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입니다. Heal the World.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소장 정철진이고요. 첫 곡이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였었는데,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뭐 단순한 몇 개 나라가 아닙니다. 전체 세계, 또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요. 그중에 핵심이 바로 국제유가 폭등입니다. 근데 유가가 뭐 경기가 잘 돌아가서 오르는 게 아니라 공급 쪽 러시아 문제, 또 이걸 노리는 산유국들, 이러면서 이 원유가 부족해지고 유가가 폭등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역대 세계 경제를 다 보면 이런 오일 쇼크 때는 거의 예외 없이 경기 불황이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슬로우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요즘은 쓰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너무 어감이 강해가지고 이거 대신에 슬로우플레이션을 쓰고는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투자할 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유가가 떨어져야 돼요. 유가를 잡아야 됩니다. 국제유가를 잡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말에도 목돈연구소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1035, 단문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목돈연구소 인별그램이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하셔서 함께해 주시죠. 자, 오늘 잠시 후에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주식을 배워보는 주식 입문 코너 주식학 개론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지킴 연구소 코너 있죠. 승재현 형사정책위원과 함께합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으로부터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창환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가 굉장히 바빴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렇죠. 네. 어느 이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뭐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을 테니까. 그렇죠,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정책적인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잘 대비를 하고 있었나요? 네. 그래서 좀 똑똑한 좀 수익을 올렸나요? 이후에? 뭐 열심히 일단은 네. 네. 항상 네,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창 본부장도 이제 곧 이제 연애도 시작하고 결혼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집도 장만해야 되겠고요. 네. 부동산 투자 쪽은 생각이 없나요? 부동산 쪽은 공부는 계속 하고 있어요. 오호. 제가 지금 박사 타이틀도 지금 부동산 쪽으로 걸어놓은 상황이고. 네? 네, 박사요? 네, 저 무슨 박사? 창업화학 박사하고 지금 부동산 학과로 네, 요즘엔 공부를 좀 잘 이어서 못 하고는 있는데 네, 입학은 해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식 쪽으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 더 관심이 생겨서 일단 이쪽에서 끝을 보고 다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 네, 재테크의 끝판왕 두 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합창한 1등 신랑감을 향해 지금 조벅조벅 가고 있는 하청한 본부장인데요. 네. 주식과 결혼 시간입니다. 저희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야를 강의를 진행해 주실 건가요? 네, 에너지 대란에 따라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다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네, 대체 에너지, 차세대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뭐 이름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시황부터 한번 보죠.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 그러니까 원래 좀 가구는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폭발시켜 버린 거죠. 맞습니다. 사태가. 트리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주가의 움직임으로 보게 됐을 때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 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잘 가다가 사실 조금 조정들이 왔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제 기조라든지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워낙 이제 뭐 특히나 풍력 같은 경우 사업의 길이 자체가 길다 보니까 조금은 좀 투심이 악화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유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임급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런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고 그에 따라서 사실 이 원전이라든지 풍력, 신재생 이런 고정적으로 좀 에너지가 발생될 수 있는 쪽으로 네, 좀 대처 에너지 의존도 그러니까 이제 부분에서 아무래도 관심이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이제 다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들의 주가가 한 쭉 가다가도 와장창 무너지고 와장창 무너지고 그게 제 생각은 석유 시대가 진짜 끝날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믿음들이 있으니까 주가가 추세를 못 탔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저는 쐐기를 박은 것 같아요. 절대 석유 천연가스 안 되겠다 뭐 이런 느낌? 네, 일단은 거기가 탄소 부분에서도 사실 배출량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에너지로 무기화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 대한 비중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단기간으로나 아니면은 에너지에 대한 이런 고정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원전 쪽으로 이 원전 쪽으로 일단 먼저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당연히 태양광과 풍력 쪽도 비중을 점점 더 확대를 하면서 이제 그 에너지 쪽에 대한 이런 의존도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연인도 그렇잖아요. 어떤 오래 사귀었던 연인 석유죠. 실망을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다 해서 좀 새로운 사랑을 싹트고 있는데 못 가고 있었습니다. B라는 연인에게.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지부를 찍어줬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젠 진짜 안 되겠구나 석유. 그렇죠. 네. 그 약간 연예로 비교를 하니까 약간 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석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나쁘죠. 그렇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 뭐 흐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젠 진짜 간다. 대체 에너지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이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네. 요거부터 먼저 가죠. 최근에 그린 텍소노미에서 소형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그동안 리스트에 없었던 신재생 에너지에 원전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렇죠. 또 이번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도 공약에서 세계 최강의 원전 국가를 만든다라는 공약도 하고 있고 원전이 좀 인기가
갑자기 좀 급부상하네요. 아, 그렇죠. 일단은 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에너지 자원 가격이 상승을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원전의 비중을 확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도. 근데 아직도 높은 상황이고 이게 이제 전력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또 가장 크게 원전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일단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일단 지리적인 수력도 있고요. 그렇죠. 수력도 있는데 일단은 뭐 풍력이나 특히나 수력 같은 경우는 지리적 위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 아무데나 세운다고 해서 사실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그렇죠.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네.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이런 뭐 폭발이라든지 뭐 이제 방출에 대한 그런 위험은 당연히 있지만 사실 설치만 되면 에너지 효율은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에너지 효율 자체로 좀 비교를 하게 됐을 때는 뭐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사실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사실 좋은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은 좀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런 뭐 풍력 같은 경우는 이런 타워가 좀 더 커진다거나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되면 점점 더 좋아지겠지만 네.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또 수요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SMR 부분이 또 네.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뭡니까 이게 SMR? 원전은 원전인데 그쵸. 좀 다르다고요? 네, 소형 원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크기가 일단은 굉장히 작아요. 그 대형 원전보다는 뭐 거의 1000분의 1 수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안정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뛰어나고 그리고 설치 가격도 월등히 낮습니다. 네. 규모가 작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곳곳에 좀 세울 수가 있고 나중에 이게 좀 발달이 되면 뭐 가정에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일각의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가정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큰. 근데 약간 네. 좀 약간 우라늄인데 그래도 그쵸. 되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계속적으로 발달이 된다면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도 사실은 좀 열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그리고 또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 같은 유명 기업가들도 굉장히 좀 극찬을 하면서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좀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이제 유럽 쪽에서 또 특히나 이 소형 SMR 쪽에 또 대규모 자금을 또 투자를 하면서 이런 좀 가치를 높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네.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 1.4조 원을 좀 투자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확대 가능성은 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전 쪽이 이 탄소 부분에 대한 배출이 또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는 거 아니에요? 그린 그렇죠. 텍소노미에. 네, 가장 낮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이제 석유라는 연인과 이제 완전히 이별은 전 세계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원전이라는 대체 에너지를 다른 나라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싣고 있나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크게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15년 동안에 원전을 최소 150기나 건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부분으로 성장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동급이라고 할 정도로 맞아요? 이거 150개? 네, 엄청나게 지금 원전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크게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도 중소형 원전이 12기 신규 건설을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R&D 쪽으로도 15억 달러를 좀 책정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1조 4천억 원 규모 SMR 쪽에 이제 개발하는데 또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일본도 원전을 30곳 재가동 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발전 비중도 약 20% 정도를 좀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도도 이제 원전을 2030년까지 무탄소 원전으로 500기가와트, 500기가와트면 정말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확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원전도 21기나 또 추가로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도 한 30기 정도,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도 31년까지 네 번째 원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뭐 엄청 선진국부터 이제 신흥국까지 좀 두루두루 원전에 대한 이런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네. 윤석열 당선인도 이제 원전으로 다시 원전의 비중을 좀 넓히겠다고 그렇죠. 또 천명을 한 바가 있는데 다만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건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인데 네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비중을 다시 늘린다고 하더라도 네. 기존에 추진해 왔던 다른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태양광도 있었고 풍력도 있었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수력도 있고 또 수소 에너지도 우리가 굉장히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안 한다는 건 또 아니잖아요.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같이 가야죠. 네, 네. 같이 가야 되는데 사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완벽하게 전환되는 데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제 좀 개발도 해야 되고 사실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전환기에 사실 원전을 빼고 완벽하게 좀 그 안에서 이제 에너지를 잘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좀 활용도가 높아졌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의 비중은 점점 확대가 될 것이고 네. 사실 이제 이 친환경의 끝은 수소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수소 쪽은 당연히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대신에 그 과도기적 안에서 원전이 여전히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네. 뭐 해상풍력 쪽도 이제 우리나라가 뭐 5대 강국으로 한다 이런 네. 얘기들로 네. 해서 지금 굉장히 대규모 또 자금도 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전이 좀 주목을 받는다고 해서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기타 다른 신재생 에너지 쪽이 아예 진행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은 안 되고 네. 같이 간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 쪽에 포트폴리오를 짜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짜주신다면은 어때요? 사실 이제 비중 같은 경우는 네. 동일하게 하는 게 좋고요. 오히려 뭐 네. 원전을 다 막 80% 채우지 말고. 네, 만약에 네. 운용 기간 자체로 조금 포트를 더 세분화해서 나누실 거면 네. 단기적으로는 원전이 먼저 갈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감안을 한다라면은 원전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 부분의 에너지적인 부분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네. 저는 오히려 포트를 이제 뭐 풍력이랑 태양광 그리고 다각화. 네, 네. 다각화를 해서 이제 비중을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네. 오히려 원전 쪽이 먼저 부각이 되고 만약에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고 시세가 하면 먼저 나온다면.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일단 정리를 하고 네. 오히려 그 이제 다음에 갈 신재생 나머지 이 부분에 조금 더 포트에 비중을 좀 추가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예 국내 기업들 한번 보죠. 이제 투자하실 분들이 네. 이제 정유주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정유주의 그 대항마입니다, 여러분. 네.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들 분야별로 좀 볼까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네, 일단 원전에서는 일단은 두산중공업을 또 빼놓을 수가 없고요. 네. 뭐 한전산업이라든지 뭐 오르비텍, 네. 뭐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뭐 일진파워 관련된 종목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서도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덩치도 굉장히 좀 크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풍력 같은 경우는 CS 윈드, 뭐 CS 베어링, 두산중공업, 유니슨, 뭐 상강 M&T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타워 그리고 터빈 그리고 이제 하부 구조물로 네. 크게 세분화가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 관련된 종목군을 다 논아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전선 쪽. 전선 쪽까지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상 풍력에서 이제 지상으로 이 만들어진 그 전력을 그렇죠. 땡겨오는? 끌어와야 네.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까지 본다면 이제 LS 전선 쪽까지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큰 구조는 이제 풍력 타워와 이제 터빈 그쪽 하부 구조물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태양광에서는 일단 뭐 대표적으로 OCI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SDN이라든지 예. 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과거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 에너지 기업의 네. 안정성의 끝판왕은 한국전력 아니에요? 한국전력은 그동안에 좀 너무 소외를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한국전력도 물론 이제 접근이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조금은 무거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친환경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재무 구조가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네.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중장기로 본다라면은 네. 뭐 괜찮지만 일단 기대 수익률이 조금 더 이왕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대체 에너지의 특징 중에 하나를 좀 보면 네. 유가가 오를 때 그쵸. 같이 올라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질문과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다시 오페크나 오페크 플러스도 막 증산을 하면서 네. 유가가 너무 막 높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이 노력해서 베네수엘라 원유도 땡겨 오고요. 이란산 핵협상도 타결해서 이란산 원유도 갖고 오고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또 다시 배럴당 $100 밑으로 막 떨어집니다. 네네네. 그럼 대체 주가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아, 물론 그렇게 네.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번에 에너지 가격이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네. 에너지 이 관련된 이제 원자재료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 에너지로 무기화를 한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네, 그 탈피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일단 외형 성장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시 이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해서 유가가 이제 배럴당 $100 밑으로 또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에 따라서 바로 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멈추게 된다면 또 이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고 네. 공급적인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불리한 위치에 처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대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트리거를 바탕으로 그래도 좀 한동안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이런 투자라든지 이런 확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이러한 기조가 유지만 된다라면은 충분히 그 안에 기업들이 이제 산업이 성장이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실적이라든지 이런 성장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결국에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만큼은 석유라는 연인과 네. 완전 결별. 완전 결별. 이제 더 잘해줘도 이제 완전 끝. 완전 끝 이거죠.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사태로 완전히 석유와는 결별이다. 네. 뭐 네. 단기간에 당연히 뭐 아예 영향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래도요, 네. 예. 그렇죠. 네. 완전 결별.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결별, 이런 연인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은 다 하청환 본부장을 위해서입니다. 네, 네. 우리 하청환 본부장. 봄도 왔는데요. 아, 네. 네, 좀 따뜻하더라고요. 마음이 두근두근 되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설레이네요. 네, 설레요? 아, 네. 봄이 오고 있으니까요. 아, 네. 좋은 징조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노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써니힐의 두근두근 들으면서 우리 헤르메스타 하청환 본부장 보내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